제가 그때 게시판에 올렸던 게 5,760부터 5,280까지 이제 매수를 눌러서 평단가가 보니까 5,400까지 매수를 했더라고요. 주식은 죄가 없어요. 올라왔을 때도 좀 덜어내고 네. 또 덜어내고. 스스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횟수를 많이 반복하려고 하시면 돼요. 개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주제들, 실적, 이 실적에 대한 오해도 오늘 싹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다른 섹터에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아니, 이분이 지난번에 한 저희 3개월 전에 출연을 네. 해주셨을 때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렵게 또 지방에 계신 분을 아침부터 또 섭외를 했습니다. 육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때 출연해 주셨을 때는 지수가 이제 거의 이제 위로 계속. 그렇죠. 하늘 끝을 모르고 날아가고 있을 때 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러지가 출시하기 바로 맞아요. 직전이었죠. 그때는 정말 계속 오를 줄만 알았죠. 그렇죠. 예.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또 시장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네네. 그래서 육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 이제 제가 네. 방송에 출연했을 때 포지션을 30%만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유의미한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이제 2달도 안 돼서 네. 그런 시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변화가 좀 생겼는데 정말로 이제 믿지 못할 하락이 나왔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예상을 한 게 저는 이제 어떤 매수하는 구간을 그을 때 네.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보통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네. 분들 다 구간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최악을 대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는 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게 한 6,500 언저리였어요. 한 6,000 초반에서 6,000 중반까지는 네. 한 번은 쏟겠다. 그게 네. 한 30% 정도 됐던 네. 구간이거든요. 근데 최악의 구간으로 그어놨던 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5,200까지도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시장에서 갑자기 무슨 어떤 큰 변수가 네. 생겼을 때는 한 5,200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그 구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5,200선까지 왔었는데. 네, 그래서 5,280까지도 저는 이제 매수를 진행했거든요. 네. 제가 그때 게시판에 올렸던 게 5,760부터 5,280까지 이제 매수를 눌러서 네. 보통 평단가가 보니까 5,400까지 매수를 했더라고요. 와. 지수 기준. 근데 네. 제가 5,600일 때 1차 매수를 했고요. 네. 그때 비중 30% 정도로 실었고 네. 그 다음에 5,400 정도. 그러니까 그 구간의 에버러지가 한 5,4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구간에서 한 25%, 28% 정도 매수를 해서 네. 비중 한 85%, 90%까지 채웠었죠. 와. 그리고 지금 반등이 좀 나왔어요. 네. 7,200포인트까지 나왔다가 다시 지금 또 좀, 살짝 네. 밀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7,200포인트 부근에서 또 좀 정말. 줄여내서 지금 60% 정도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그 60% 비중이라는 게 네. 현금 60% 비중이라는 이- 거예요. 2024년 12월에 제가 현금 4,600만 원 갖고 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억 5천 수익 내고 2억 2천 수익 내고 네. 그래서 25년대에 원금은 다 빼고 네. 수익금이 이제 3억 7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수익금의 60%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금은 아예 없고요. 네. 수익금의 6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2024년 말에 4,600만 원으로 네. 국장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 중간중간 계속 수익 실현을 네네. 이제 하시고 지금은 원금은 빼고 수익금만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네. 그 수익금의 60%만 지금 또 네, 주식에 네. 담겨져 있다. 네. 그럼 40%는 또 현금으로 들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표 보내드린 거 하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다라고 이제 네. 방송했던 건데 요 이제 빨간색이 주가고요. 이렇게 주가가 가고 있었어요. 네. 요때 방송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간다 막 2배짜리 좀 있으면 출시되면 뭐 올인한다 맞아요.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네. 유가장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을 많이 덜어내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여기. 아. 방송 출연하기 요때쯤이니까 네. 30%에서 35% 네. 요 비중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래라고 그어놨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네. 해놨는데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너네들이 제가 점점점 찍어놨죠. 유가장 네. 포지션을 이렇게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요. 오면 사고 안 오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오잖아요. 와.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투자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이번엔 다르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진짜 다를 것 이번에도 같았어요. 그랬잖아요. 네. 이제 하단이 막혔다 반도체가. 네. 옛날처럼 시크릿컬이 아니다. 네. 그랬잖아요. 뭘 아니에요 아니긴.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외국인들이 보고 세계에서 시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우리만 혼자 하고 있어봐야 다를 게 없더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 유가장 네가 말한 대로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날아가서 더 날아갔으면 30% 들고 있잖아요. 네. 30% 가지고만 먹어도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해요.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1년에 얼마 모으세요? 월급 가지고 그러면 뭐 1,000만 원이요, 뭐 네. 500만 원이요, 2,000만 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만 주식을 해서 벌어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막 질문 주시는 분들 이제 가끔 물어봐요. 투자금이 얼마냐고. 그러면 보통 막 1억 5천이요, 2억이요, 3억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8천이요, 막 이런 마이너스가 8천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 좀 답답해요. 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그렇게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실까? 그리고 돈을 매년 쌓아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투자해갖고 거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돈을 이제 약간 시장에서 가져오는 게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경계를 가지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앞에서 많이 벌어놨잖아요. 충분히 개인 투자자로서 만족할 만큼 벌어놨잖아요. 그러면 포지션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아주 일부 포지션만 또 가지고 가요. 왜냐면 나만 소외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항상 다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주고 네. 비중을 두고 왜냐면 떨어지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쪽에 비중이 작더라도 이 30%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때 9,300에서 안 꺾이고 뭐 예를 들어서 15,000까지 갔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또 몇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겠죠. 근데 그 몇천만 원이 작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경중을 따져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코스피 2,400부터 뭐 2,400, 2,500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9,000포인트에서 욕심을 내는 게 맞나. 네. 이거를 이제 계속 저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조절을 하죠. 좀 체계화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상승장을 많이 랠리장을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상승장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항상 후회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벌었다가 대부분 한 80%, 90% 시장에 토해내고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앞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뒤에서 다 토해내는구나. 대부분을. 그러지 말고 앞에서 일정 부분을 챙겨놓고 뒤에서 다시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서 이제 얻어맞으면서 체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 사실 20여 년간 네네. 이 개인 투자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서 깨달은 지혜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너무 괴롭거든요. 와, 그럼 저 그래프에 저게 이제 주식 비중을 뜻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네. 요게 이제 이 빨간색이 주가 지수고요. 네. 요게 이제 유가장의 주식 비중이에요. 비중을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네. 왜냐면 우리는 이런 데서 발견 못 해요. 못하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뭐 네. 박사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생활형 투자자니까 주가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때 이게 랠리가 가겠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딱 들어와서 쭉 비중을 급격하게 짧게 네.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늘려야 돼요. 확 늘리네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끊임없이 자기가 만족하는 어느 정도 시점에 오면 주가의 변동은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스스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거나 데이터가 꺾이거나 이걸 보면 늦어요. 그리고 우리가 9,300까지 갔다 지금까지 이만큼 꺾일 때 어떤 데이터가 부러졌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주가가 먼저 부러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스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방송에서 딱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할 거기도 하고 선언이에요. 이렇게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놓으면 네. 방송에다 얘기했잖아요. 지켜야 되죠, 저는. 그리고 이제 와이스트리트 출연했을 때도 이미 30% 정도만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딴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도 안 보고 시장도 안 보고 모멘텀도 안 보고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앞으로 영업이익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 이익이 더 좋아질 것들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어도 그냥 제 기준으로 제가 만족할 만큼 수익이 났으면 어쨌든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또 다 팔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고 네네. 떨어지는 거 잃지 않아야 되니까 네, 또 맞습니다. 바닥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네. 사실은 5,200 정도까지 빠졌을 때 네. 사고 싶었는데 네. 현금이 없어서 못 그렇죠. 사신 분들이 그렇죠. 손이 안 대부분- 나가요. 그리고 네. 보통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업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도 6,000대에서 많이 샀어요. 제가 보니까. 약간 전업 투자자 하시는 네. 분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6,000대까지는 많이 샀어요. 왜냐면 투자를 조금 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올 수 있다고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거기보다 한 번 더 최악.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겪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패닉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보통 기회인데 근데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먹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5,500에서 매수했을 때 제가 6,500에서 매수했을 때 그러면 비중을 60%만 채웠을 거잖아요. 그때부터 반등 나와도 전 60% 갖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모가 올 정도로 비중이 작으면 안 되지만 일정 비중 조금만 있어도 나는 그거에 만족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왜냐면 저는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만 수익을 내도 그걸 매년 꾸준히 반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 데이터를 보고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분을 팔로우하고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현금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업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운용사를 운영하시거나 뭐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금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난리 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데 내 거 수익이 안 네. 나고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어쨌든 베팅을 해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는 현금할 수 있고 그리고 수량도 얼마 안 되잖아요. 한옥가에서 다 소화가 되니까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 진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1년에 월급 받아서 모을 수 있는 그 정도만 수익을 내는 것도 목표로. 정말 대단한 네. 일이다. 그거를 목표로 하면은 이렇게 과하게 이제 그쵸. 레버리지 같은 거 안 써서 이렇게 꾸준히 모아갈 수 있고 또 이제 올라가는 고점에서 덜어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지혜를 오늘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텐데 네. 사실 오늘 이 모신 게 이제 하락장에서 이 계좌 음, 관리법을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네. 아,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위에서 덜어내는 거에 육 과장님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뭐 언제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덜어내야 돼? 이런 게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책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그 총액고적 매매법이라든지 네네. 원금회수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영원히 길이 매매법, 네. 100% 원금에서 200% 원금에서 총액 고정 매매법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미장을 기준으로 만들었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국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덜어내야 된다는 걸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알아요. 근데 못 덜어내세요. 왜냐면 내일도 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레도 오를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기준을 그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어떤 종목을 투자했으면 네. 100%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50만 원 투자했다. 근데 하이닉스가 1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원금 정도는 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됐을 때 네네. 원금을 빼라는 네네.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빼내면 내 수익률이 엄청 작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네. 오늘에 와서 보니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때 그걸 빼냈으면 네. 지금 남아있는 거 전부 다 수익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수익금으로만 운영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원금을 빼라고 했던 게 코스피 5천 부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8천 부근에서 총액 고정 매매법을 써라라고 이제 네. 보통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총액 고정 매매법은 뭐냐면 앞서서 원금을 덜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뭐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실천을 내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못해요. 지금 팔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 선을 그어놓고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코스피가 어떤 포인트, 예를 들어서 지금 6천인데 내가 코스피가 한 8천 정도 되면 나 그때부터 총액 고정 매매법을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이 됐어요. 그리고 원금을 한번 빼내.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수익이 한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총액 고정 매매법을 쓰겠다. 코스피가 8천이 됐으니 그러면 이 총액을 얼마로 고정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수익금이 7천이지만 난 5천, 한 2천 정도만 더 뺄래. 그래야지 현금이 생기니까 떨어졌을 때 더 살려면 원금을 다시 투입하면 안 돼요. 네. 그죠? 그러려면 조금 더 팔아놔야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정도를 더 팔아놓고 5천만 원이 내 시작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총액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가가 10% 오르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빼냈으니까 이제 내 원금 5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10% 오르면 5,500이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빼내고 또 다음날 빠져요. 그래서 4,700이 됐어. 그럼 내비두세요. 근데 또 오르고 올라서 또 한 6천만 원이 됐어. 그럼 또 1,000만 원 빼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맞이했잖아요. 네. 그죠? 이럴 때 난 원금 이미 빼냈고 앞서서 빼낸 거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있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살지 말지를 고민하지 도망갈까를 고민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계속. 아. 근데 그거를 떨어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미리 갖고 계셨어야 돼요. 코스피가 5천, 6천, 7천, 8천일 때 갖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전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저는 이미 30%까지 줄여놓은 상태였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어떤 데이터를 보고 뭐 시장을 보고 기업을 보고 뭔가 주가를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 이게 상승 랠리장이 올 때는 잘 맞아요. 기업 분석도 잘 맞고 다 맞는데 이렇게 하락이 오면 그 어떤 것도 맞지 않고 떨어져요. 그 어떤 사람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상승할 때 이제 그 기준을 뭐 100%로 할지 네. 200%로 할지 이거는 본인에 따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난 100% 근데 이런 얘기하면 난 100% 안 되면 못 파는 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100%가 돼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한 번도 안 돼보신 네.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50%는 날 수 있잖아요. 국장도 네. 지금. 네. 그러면 그 50% 정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주는데 1,500이 됐어. 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빼놓고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해 보세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500만 원이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네. 당시엔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니 어때요? 나머 그렇죠. 그 현금으로 또 그렇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들 계좌가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은 250만 원 플러스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말에 지금 너네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수익 잘 났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봐라. 12월 31일 날 분명히 마이너스 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연말까지 투자를 시작했을 때 연말까지
플러스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1원이어도 상관없고 100원이어도 상관없다. 이기는 경험을 좀 많이 쌓아라. 너네들이 구조를 짜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렇게 이기는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올라갈 때 따라가다가 넣어갖고 또 막 도망가시고 주식은 도박이야. 주식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주식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조금 뭐 500만 원 정도 넣었다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1,000만 원, 2,000만 원을 그 높은 데서 다시 넣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은 이제 안 되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네. 완전 다 파란불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네. 투자하시고 또 레버러지까지 투자하셔갖고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사서 어떻게 탈출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사이클에 이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네. 좋은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반등 구간에서 저는 비중을 많이 줄이셔서 본인이 감당 가능한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30%가 더 떨어져도 난 들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금액만 남겨두시고 네.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못 들고 계신 앞서서 기준을 못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 하락을 맞으신 분들은 지금 반등 구간에서 본인이 앞으로 여기 이 구간에서 30%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저는 항상 최악을 대비한다 그랬죠.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내가 얼마를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아파도 더 쉬어야 돼요. 그러다 날아가면 어떻게? 네. 아니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그러다 더 떨어지면요. 근데 저는 항상 리스크 쪽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금액을 작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경험을 해보시고 다음 사이클 때 조금 더 비중을 늘리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한 주식시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클은 계속 또 다시 네. 돌아오죠. 네, 또 와요. 기회는 또 오고. 또 와요. 그럼 올해 이제 하반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괴롭혀야죠. 제 이제 미리 조금 이제 YCC 나왔으니까 송 기자님이 질문하셨으니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좀 괴롭혀야죠.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위 말하는 꾼분들은 이미 비중 줄이셨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개인분들은 다 버티고 계실 거예요. 그쵸, 왜냐면 마이너스 버티려고 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버티시는 거예요. 네.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네. 근데 이제 안 파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버티고 나서 이제 반등 나와서 그분들은 이제 털어야죠. 계좌.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분명히 내가 안 팔기로 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머리가 지배를 받아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예, 수익을 내고 손실이 나고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에 매몰되거든요. 그러면 계좌 다 정리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도 저점에. 그러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반등 나왔을 때 네.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앞으로 30%가 더 떨어져도 들고 있을 수 있는 비중, 금액만 들고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밑에 바닥에서 담았는데 그 짧은 반등에도 벌써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5,200, 평균 5,400에 담았는데 네. 짧게 7,200까지 올라왔을 네, 네. 때도 이제 좀 덜어내고 네. 또 덜어내고. 벌써 25% 덜어냈죠. 왜냐면 그래야 쏟아지면 더 담죠. 안 쏟아지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60% 갖고 수익 내면 되죠. 저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이 60% 가지고만 네. 수익을 내도 여기서 한 1, 2억은 더 낼 것 같은데요. 그럼 고맙잖아요. 됐죠, 그 정도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가서 어디 가서 1, 2억을 벌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지금 이 더운데 38도, 39도에 밖에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벌려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럼요.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 하반기는 계속 이렇게 괴로운 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연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어쨌든 흔드는 장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 그냥 미래는 모르지만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래야 또 아직까지도 신용이 엄청 많이 털리지 않았어요. 하락 대비해서. 네.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하락이 많이 나온 거 치고 신용이 아직도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항상 평소에 이제 국장이랑 미장이랑 비교했을 때 미장 비중이 훨씬 크시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그렇죠. 지금도 한 80% 이상은 미장에 가까워 지금도 계세요? 90% 이상. 90% 이상.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년 12월 달에 네. 고작 4,600만 원 갖고 들어왔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투자 금액이 벌써 한 5억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투자 금액을 많이 해서 많이 벌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리스크에 죽어요. 네. 작게 들어와서 단계별로 쌓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부러 보통 연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해드리지 네.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쭉 누적해서 설명을 안 드려요. 왜냐면 그러면 금액이 당연히 네. 커질 테니까 수익이 나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YCT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작은 돈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60대, 7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막 몇 억씩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작은 돈을 가지고도 쌓아서 얼마든지 큰 돈으로 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 다 빼내고 수익금 빼내고 가지고도 계속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네. 국장을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쌓아가면 나중에 4,6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 진짜로 뭐 5억, 10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10억으로 투자해서 10억을 버는 게 아니죠. 4,6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엄청난 기술, 엄청난 노력, 데이터, 노하우, 정보, 나만 아는 뭔가 엄청난 비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이고 시장을 이해해야 돼. 시장은 항상 이렇게 과열되면 꺾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꺾이는구나. 그리고 그럴 땐 담아야 되는구나. 이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데이터 안 보셔도 되고요. 시황 안 보셔도 되고요. 뉴스 안 보셔도 돼요. 오를 때 덜고 네. 내려갈 때 담고 네. 오를 때 덜고 네. 그 본인만의 기준을 네. 정해서 하면은 지금 2년도 채 안 된 거잖아요. 네, 네. 2024년 네, 말에 네. 들어오면. 원금 전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시대가 어쨌든 처음에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장은 그래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미장은 미장만의 스타일이 있죠. 왜냐면 이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주고 정부에서 네. 다 보호해주고 방어벽 쳐주고 돈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조작 같은 거 하면 난리 나잖아요. 안정된 시장이잖아요. 네. 이런 데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이제 퇴동하고 있죠. 네.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근에 SK가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어제 이런- 그래도 공시 나왔어요. 네. 자사주 소각. 자사주 아, 소각한다고. 자사주도 네. 중요한데 이제 분할 네. 아, 때문에 그쵸, 좀 그쵸. 어지럽적이니까 저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이제 소액을 가지고 시세가 나왔을 때 조금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시장인가.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제가 굳이 소액으로 하는 네. 거고 예. 말도 안 되는 뭐 미국장에 비하면 진짜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하는 네. 거죠. 근데도 원금 4,600만 원으로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수익금만 3억 7천을 만들었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충분하죠. 그 소위 4848을 해서 네. 와.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걸 네. 말씀드리면 조금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약간 욕 먹을까 봐. 네. 네, 말씀을 드리면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시면 주가가 지금 8,300인가부터 5,200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제 그 구간에서 신용을 썼거든요. 저거 신용 언제 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이드카 걸리면 이제 신용 쓰고 다음날 오르면 매도하고 사이드카 걸리면 신용 쓰고 다음날 매도하고. 근데 사이드카 걸릴 때 네. 누가 신용 써요? 아무도 안 쓰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쓸 수 있죠. 매도 사이드카 걸릴 때 네. 신용 쓴다는 네. 얘기죠.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앞에서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야? 아, 나 이 정도는 날려도 돼. 그러니까 이제 한 20분, 한 1, 20분 만에 몇천만 원씩을 벌려면 네. 1, 20분 만에 몇천만 원을 날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매도하는 구간에서 저는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신용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5,200에서 지수가 5,200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이가 17%인가 반등 네. 나왔잖아요. 지수가. 맞아요. 그때 제 본전이었어요. 이미. 30%, 30%, 25%를 담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중간에 담았던 구간 이상은 올라와야 제 본전 구간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딱 한 봉 딱 떴을 때 여기가 제 본전이었어요. 여기서 벌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실력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벌어놓은 게 믿는 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형이 싸움 잘해. 네. 앞에서 까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벌어놓으셔야 돼요. 계속. 사실 이게 제가 네. 지난번 육과장님 출연하시고 나서 그걸 똑같이 실현을 한번 해봤어요. 음. 저는 레버리지를 절대 안 쓰는, 그 전까지는 안 썼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때 레버리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뭐 20%, 40%.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한 뭐 200%난 종목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를 네네네. 원금을 한번 빼봤어요. 네네. 빼서 그거를 이제 다른 종목을 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로 한번 사본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막 올랐다 떨어졌다 그쵸. 이제 하는데 그렇죠. 원금을 뺐으니까 네. 이 수익금으로만 운용이 되는 게 그렇죠. 이 규모는 작아도 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훨씬 안정되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정적인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다음에 횟수를 많이 반복하려고 하시면 돼요. 여러 번 하면 되잖아요. 네. 왜 한 번에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성 있게 이런 것들을 단도리를 쳐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네. 다음에 횟수를 무한 반복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시간 많은데 네. 개인들은 내가 얼마든지 어차피 한 호가에서 얼마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무한 반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쭉 내려갈 때 신용을 써서 네. 오히려 거기서도 또 이제 네. 이익을 내셨다.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자신만의 기준, 계획, 그다음에 수익금 충분히 챙겨 놓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 단계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벌 수도 있지만 똑같은 금액을 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네네. 알고 신용을 써야 네,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혹시 투자하셨나요? 네, 삼성. 그때 레버리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죽고 싶으면 뭔 짓을 못 하겠냐고. 그러고 이제 주가가 왕창 꼬라박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뭐 개인들이 뭐 반대 매매가 얼마 나왔다. 근데 저는 그 뉴스 볼 때 이제 시작했어요.
개인들이 반대 매매가 터지고 신용이 얼마가 터졌다 하길래 이제 슬슬 시작할 때가 됐구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작해서 아침에 한 20% 이상 주가가 밀리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해서 다음날 뜨면 팔고 또 20% 이상 밀리면 분할 매수해서 다음날 팔고 이렇게 계속 반복했죠. 이게 이제 수익금으로 또 조금씩 좀 네. 차곡차곡 쌓이면서 현금 네.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장에서는 오래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종목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섹터를. 그래서 네. 지주사라든가 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투자의 풀이 넓어졌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오래 끌고 가도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금융, 그다음에 지주. 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지주사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옛날처럼 지분 아주 일부만 가지고 나서 기업 네. 전체를 지배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자꾸 네. 이제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 이제 M&A도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오너분들이 자기네 지주사의 지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처럼 지주사가 저평가되는 것들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보고 있는 건 투자 쪽으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증권 쪽도 물론 좋지만 그 자산 ETF 같은 거 만들 때 네. 증권사가 만든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ETF는 증권사가 만드는 네.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만들어요. 네. 그래서 증권사는 거래를 해서 거래 수수료 이렇게 활발할 때는 돈을 벌지만 시장이 오히려 안정되면 돈을 못 벌어요. 오히려.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증권주를 제가 추천하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스테이블해지고 좀 남을 사람들 남고 장기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IS 투자 하죠. 앞으로 많이 네, 소개해 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들 다 배당 비과세되고 있으면 ETF도 많이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거면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는 그런 계열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 투자하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증권사 아니고 네. 운용사를 네. 계열사로 가지고 네. 있는 왜냐면 것들. 왜냐면 앞으로 그 기자님이 소개해준 IS 있잖아요. 우리나라 새로 나오는 건 네. 전액 비과세잖아요. 배당.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는 자금들은 정말 큰 손 자금들 들어올 거예요. 이제 막 그렇죠. 지금 강남에 건물 갖고 계신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자금 들어올 거예요. 배당 그런 비과세 분들. 받으려고. 어쨌든 네. 1억, 2억씩 꽉꽉 채우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안 팔 거란 말이에요. 네. 10년, 20년, 30년 동안 안 팔 거라고요. 네. 근데 그런 자금들이 자산운용사에 묶이면 거기서 수수료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자산운용사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시발점이 앞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엔 장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국내도. 금융 지주사 중에 네. 자산 운용사를 계열사를 네,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이런 곳들은 네, 네. 오히려 증권사만 갖고 있는 곳들보다는 네. 이제 배당률이나 이런 거를 좀 네. 지금은 낮을 수 있어도 네, 이제 네. 앞으로는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길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좀 나눠서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보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 기업이 좋으니까 나 무조건 가져갈 거야.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 배터리로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배터리 요새 조금 더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네.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장기 투자. 물론 제가 장담할 때 이 방송 보실 분들 중에 몇 분 안 계시겠지만 장기 투자, 진짜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진짜로 장기 투자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게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그 책에서도 그 책 쓰신 거 거기서도 장기 투자는 공포와 인내 영역이다 그쵸. 이런 이제 문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장기 네. 투자가 제일 어려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금융 지주사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국장에서도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들이고 그러면 막 시장에 관심이 막 몰려 있는 뭐 반도체나 뭐 전력, 뭐 방사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뭔가 단기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런 비중을 테마? 좀 줄이면서 아무리 네, 좋다고 해도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네. 그리고 떨어졌을 때 다시 담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육과장님의 포트에서도 국장 포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은 반도체예요? 지금 이제 전력 쪽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반도체가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배발. 제가 얘기한 송배발이 뭐 한 6대4, 7대3이었는데 송전, 배전, 발전. 네, 지금은 뭐 송배발이 5대 5거나 아니면 오히려 6대4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발전 쪽을 네. 조금 더 비중도 크고요. 미국장도 송배발 쪽의 비중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뭐 뉴스 같은 것들 많이 봐도 반도체가 뭐 가격 때문에 많이 병목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전력 쪽이 더 병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자꾸 움직이는 것들 보면 예전처럼 뭐 HBM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ASIC이라고 하죠. 주문형 네. 반도체 시장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만의 칩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비용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물론 맞죠.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주문 제작형 반도체라고 해서 그렇게 싸질까요? 앞으로?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더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운영하면서 유지비를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력 쪽의 부족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칩들 개발하고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저전력을 좀 목표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전력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전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우리는 데이터 센터 못 짓겠다. 주민들이 막 반발하고. 너네가 발전소 지어서 너네 데이터 센터 따로 돌려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반도체도 물론 병목이지만 앞으로는 전력 쪽에 조금 더 병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70년 동안 전력 쪽이나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마침 데이터 센터도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전력 인프라망도 좀 노후화되면서 이게 사이클이 좀 맞물려서 한 번은 좀 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앞에서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어디서 짚어내냐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미장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전력 쪽은 밀리지 않았어요. 차트가. 오늘 이 방송 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최근에. 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샌디스크도 많이 밀렸잖아요. 키옥시아도 많이 밀렸고. 반도체주는 많이 밀렸죠. 네. 키옥시아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네. 저 탈출했잖아요. 진짜요? 630% 수익 내고 탈출했다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와. 제가 팔았던 금액 훨씬 밑으로 떨어졌는데 네. 근데 최근에 배당 많이 한다고 하고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줄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저는 어쨌든 전력 쪽에 이쪽이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런저런 정보나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대비 강한 종목들 네. 뭐 이런 것들 잘 본다고 저는 네. 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마이크론도 떨어지고 샌디스코 다 밀리고 있는데 전력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쪽에 돈이 들어온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큰 형님들은 이쪽에 베팅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전력도 물려 있어서. 다 물려있죠. 지금 안 물려있는 사람이 없죠. 네. 네. 저는 이번에 무너질 때 네. 그래서 전력 쪽을 조금 담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운용사 그쪽도 조금 담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사실 이제 육과장님 하면은 키옥시아도 그렇고 뭐 워렌 버핏도 더 늦게 찾아낸 종목을 네네. 막 미리 발굴하시는 걸로도 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종목 발굴의 어떤 팁? 저도 그런 거 좀 발굴해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종목 발굴하는 거는 저도 이제 방송 보고 발굴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덕후분들 계시잖아요. 뭐 테크 쪽이나 IT 그쵸. 쪽 그런 분들 방송 보고 발굴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 방송 보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찾아봐요. 관련 산업을 찾아보고 기업들 찾아보고 매출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동의가 되면 일단 사는 거죠. 동의가 되면.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가지고 네. 시장을 이해하고 거기서 대응하는 걸 먼저 이게 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네. 보면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내 계좌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기업을 보면 이상한 거 사요. 앞으로 많이 오를 거.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왜? 복구하려고. 네. 그러다 더 죽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 발굴은. 아니 육과장님도 이 실패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엄청 많이 했죠. 몇백 번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잘한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까 얼마나 세게 맞을지를 아니까. 돈을 잃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사실. 아니, 제가 지금 요번에 더 용기를 냈으면 지금 뭐 고작 뭐 3억 5천 벌었어요. 5억 5천 벌었어요. 뭐하러 이래요? 20억, 30억 벌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벌고 싶어요. 왜냐면 결국 다 잃는다는 걸 아니까요. 다 잃어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예전엔 돈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네. 근데 반복하면서 네. 어쨌든 그때는 뭐 고통이라는 게 자기의 자산 크기 대비 절대 금액이 아니라 자기 자산 크기 대비 고통이 오잖아요. 네. 근데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보면 얼마 안 됐지만 그때는 그게 전 재산이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코로나 장도 견뎌왔잖아요. 그때 이제 막 중고용품 사고 막 연금까지 깨서 주식을 더 샀거든요. 그러지 않고 네. 제가 무서워서 매도 버튼을 눌렀으면 전 여기 없었겠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한 끗 차이예요. 제가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시장을 어떻게 버텨왔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티려면 작게 가져가세요. 작게 가져가면 너무 좋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죠. 이렇게 기회도 오죠. 이렇게 와이스트리 나와서 방송도 찍을 수 있죠. 유튜브 운영도 할 수 있죠. 작게 가져가라는 말을 네. 처음 들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 네, 작게 가져가세요. 중에서. 그렇구나. 이거 정말 오실 때마다 인사이트를 너무 이제 많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장은 이제 뭐
이런 금융지주사나 이런 것들은 좀 배당을 노리고 길게 가져가고 네. 이제 나머지 테마주들은 조금 이렇게 시세 트레이딩 바이를 하는 쪽으로 네. 가고 반면에 미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국장 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네. 우리 송 기자님 방송하는 거 잘 보십시오. 그 ISA 전액 비과세 되는 것들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심자분들이 물어봐요 항상. 지금 사도 돼요. 기다렸다 떨어지면 살까요? 그때마다 하는 게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 금액이 네. 좀 자기 자산 대비해서 뭐 작다. 뭐 네.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사십시오. 오늘. 아, 오늘 사라. 마침 환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환율이 한 12, 13%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1,300원대까지 네, 떨어졌죠.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들어갈 때마다 계좌가 녹아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수익도 줄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시는구나.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네. 기뻐하셔야 돼요. 아유, 저것들 날아가고 있네. 네. 저것들 계좌가 망가지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안 빠졌을지언정 환율 때문에 여러분들은 11%, 13% 지금 싸게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그 이제 책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비중을 이제 대표 지수 ETF로 한 네, 40% 맞습니다. 정도 이제 깔고 가고. 네, 그거를 이제 네.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 네. 내가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다 달라요. 네. 제가 책에다가 물론 가이드는 그어드렸어요. 네. 근데 그건 40대 중반 가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20대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밑에 지수를 그렇게 40%씩 깔 필요가 없어요. 한 20%만 깔아도 돼. 왜? 네.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깡통이 나도 네.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개별주 비중을 좀 높이셨으면 네. 좋겠고 저 이제 한 40대 분을 스탠다드로 말씀을 드리면 네. 밑에 지수 ETF 한 40%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섹터 ETF죠. 뭐 반도체든 뭐 헬스케어든 이런 것들 그렇죠. 뭐 한 30%. 그다음에 개별주 한 20%, 네. 현금 10%. 네. 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네. 우리 저보다 이제 나이가 더 많은 형님 누님 분들께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럼 지수 그다음에- 비중을 더 높이는. 네네네. 네. 그리고 요즘처럼 채권 발작하고 난리 났잖아요. 네. 이럴 때 장기채는 조금 담으시고 현금성 자산 대신에 네. 네. 조금 장기채도 담아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채권 30년물이 막 5.3%까지 네네네. 올라가고 네네. 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주식 말고 네.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네네. 담아가는 것도 네. 좋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채권이나 금 하지 마시고요. 내 투자 금액이 뭐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네. 채권하고 금 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PD 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는데.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네.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릴 때는 차라리 지수가 낫습니다. 미국 지수가 나아요. 그러면 20대들은 이제 대표 지수는 한 20%만 가져가고 네. 이 섹터 ETF로 그러면 비중을 늘려야 네, 좀 되는. 늘리시는 게 좋죠. 아. 그리고 아니면 개별주도 조금 적극적으로. 네.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드디어 좀 애플을 좀 줄였습니다. 오. 최근에. 근데 이거 왜요? 얘기해도 되나? 우리 멤버십 네. 분들 뭐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돈이 최근에 이제 개별주가 좀 많아지다 보면 네. 그 신규 종목을 좀 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맞아요. 드디어.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안 사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토막 안 나면 안 산다고. 40%, 60% 안 떨어지면 안 산다 그랬죠. 네. 근데 사람들이 스페이스X 다 날아갈 거라고 막 난리였잖아요. 막 맞아요. 정부에서 못 사게 한다 막 욕하시더니만 지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반토막이 나자마자 이제 네.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이다. 아. 1차 진입하자. 1차.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을 좀 줄이자. 네. 애플을 조금 줄이자. 애플 좀 줄일 때 됐다. 근데 그때가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었어요. 시총 1위까지도 네, 한번 네. 네, 시총 1위일 때 줄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좋죠. 왜냐면 애플을 정수리 여드리면서 팔고 네. 스페이스X를 발바닥 각질을 샀어요. 정수리 호텔. 저희가 판 날이 꼭지였어요. 그리고 제가 산 다음 날이 스페이스X 바닥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누가 맞춰요. 근데 스페이스X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됐다. 지금쯤 사면 안 물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샀지만 우리가 운이 좋아서 여기서 샀지만 여기서 반토막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만 들어가라. 1차 매수니까. 네. 3차 매수를 하든 5차에 분할해서 매수하든 그건 본인 성향대로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분할 매수의 기준도 있어요? 육 과장님만의? 그냥 네. 기본이 다 분할이에요. 살 때는 무조건 다 분할로 사는 거예요. 그럼 3차로 할지 5차로 할지만 다. 그러니까 3차로 분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오늘 뭐 한 1억을 넣는다고 했을 때 오늘 한 3천만 원 넣고 네네. 그러면 떨어지면 또 넣어요? 네, 아니면은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넣어요? 올라가면 안 오를 사요. 수도 있잖아요. 안 사요. 30%만 갖고 가면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자님한테. 맞아요. 자, 내가 100%를 사야 되는데 30% 정도만 샀어. 1차에서. 근데 그러고 날라가. 그러면 내가 이걸 2배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3배 먹으면 되잖아요. 작으니까 오래 들고 갈 수 있잖아요. 네. 이게 10배 갈지 100배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바닥을 어떻게 맞춰요. 그럼 너무 운이죠. 아쉽잖아요. 날라가면. 뭐가 아쉬워요. 다음에 또 이러고 또 찾으면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횟수를 반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이 지수 잘게 쪼개는 것도 흐름. 아니에요. 네. 왜냐면 10배 들고 가면 네. 잘지 않을걸요. 그 금액이. 그래서 그렇죠. 500이면 5천인데요. 네. 5천이 작아요. 개인 투자자한테.
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고작 내 리스크는 500밖에 네. 투여 안 했잖아요. 500인데 5천인데. 아, 진짜 느껴지는 게 네. 종목을 발굴하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네. 먼저 이 원칙과 그러니까요. 기준을 세우는 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뭐예요? 엔비디아 좋은 종목이잖아요. 마이너스 61% 났었잖아요. 중간에. 어떡할 건데요? 이미 다 팔았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더 사고 있겠죠. 이거죠. 침 질질 흘리면서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팔란티어 어떻게 하셨어요? 팔란티어는 네. 전액 매도하고 나서 아직 매수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팔란티어나 이런 엔스로픽 이런 애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네.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오픈 AI나 뭐 엔스로픽 같은 애들이 네. 또 시장에 진입하면 네, 네.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계속 지켜보시는 네, 네, 거예요. 네. 바글바글 싸우고 나서 이제 네.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담겠죠. 우리는 바닥을 담을 수 없어요. 네. 왜 자꾸 무슨 그건 내부자도 못해요. 그 사장님도 못할 걸요. 바닥에서 담는 건. 근데 그걸 왜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다음에 다 이고 나서 내가 승자다 하고 담아도 돼요. 그래서 구글 지금 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구글 지금 담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워렌 버핏도 최근에 담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자꾸 바닥을 잡으려고 그래요? 미리 리스크를 감소하려고 그래요. 다 싸우고 다 이긴 다음에 위대한 기업이 됐을 때 그때 투자해도 돼요. 와, 저는 사실 이제 이 올 상반기에 그 스페이스X 우주항공 막 이렇게 막 이슈가 됐을 때 네. 막 ETF도 진짜 많이 나오고 그때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반토막 그거를 났죠. 아, 이렇게 지켜보고 시장이 빠질 때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초반에 그 스페이스X를 저도 매수하려고 했어요. 네. 시총이 한 700억 불? 뭐 이렇게 정도 처음에 평가받았을 때 네. 살려고 했어요. 근데 적자 기업인 XAI를 또 합병하고 그렇죠. 2천억 불 정도를 뭐 시장에서 상장한다고 얘기가 나오길래 나 그럼 안 산다. 그럼 안 산다. 저거는 나는 어쨌든 기업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시장에서 안 사게 된 계기가 특정 증권사에서 이제 그쪽에 물량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 환율 우려 때문에 못 사겠다고 하면서 막 시장에서 한번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절대 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광기가 일면 그 시장에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ETF도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네.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국내 레버리지 ETF가 나오기 전에 네. 홍콩 ETF 2배로 투자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레버리지가 상장된다고 했을 때 저는 안 했어요. 반대로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막 모여들 때는 네. 가능하면 좀 떨어져 있고 네, 네. 이제 패닉셀이 나오면 네. 신용을 쓰고 네. 네.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려요. 마이너스 40에서 한 60% 정도 나오면 그때 봐요. 올라갈 때는 안 사면 되죠. 아니, 보내주면 되잖아. 근데 막 날아가면 어떻게 그럼 보내줘. 다른 종목 있잖아요, 또. 네.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좀 약간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섹터나 종목 이런 것도 혹시 전력, 좀 송배발. 이것도 역시 네, 송배발. 예, 예. 혹시 로봇이나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로봇은 일본 네. 쪽 기업에 ETF로 투자하고 있어요. 아, 일본 쪽에. 일본 쪽이 약간 이제 소재, 부품 쪽이 그렇죠. 조금 강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쪽은 ETF를 제가 네. 아예 딱 올린 적이 있어요. 어떤 ETF 네. 투자한다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봇 ETF. 우리 국내 기업이 네. 만든 ETF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이제 갖고 있은 지 한 1년 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아,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어요. 수익률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ETF를 포함해서 전체 종목 수나 이런 것들도 왜 엄청 많이 갖고 네. 계시다가 확 줄이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좀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종목을 일단 많이 가져가십시오. 처음에. 사고 싶은 거 다 사세요. 여러분들. 꿈을 펼쳐보십시오. 네. 그러다 보면 의도 맞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배우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얘기하냐면 네. 줄이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얘기해봐야 안 해요. 안 하실 거라고. 그러니 스스로 얻어맞으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느끼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뭘 얘기해도 스스로 줄이시게 돼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져가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래도 줄이는 것도 조금 알려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 좀 ETF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통 여러분들 분산 투자한다고 해놓고 보시면 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분산 투자한 것 같잖아요. 국내 장으로만 봤을 때. 근데 눈을 좀 크게 가셔야 돼요. 시야를 좀 넓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글로벌로 보면 몰빵 투자한 거예요. 국내 원화에다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산의 개념은 종목이 아니에요. 일단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시장의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뭐 땅하고 뭐 주식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채권하고 주식 이런 식으로 성격이 다른 것들을 분산 투자라고 하지. 자꾸 분산 투자라고 하면 현대차하고 삼성산 샀으니까 저는 분산 아닌가요? 근데 그럼 떨어질 때 다르게 떨어져야죠. 왜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국내 투자를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줄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조금 네. 옮길 예정입니다. 그 저번 주에 조금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왔어요. 네. 아, 지방 부동산 쪽으로 네. 자금을. 네, 재개발 네. 그쪽 뭐 있어서 한번 보러 갔다 와서 일단 가계약은 걸었습니다. 네. 국장의 네. 비중을 이제 계약금으로 쓰려고 네.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장은 그대로 두고 네네네. 국장을 줄여서 네네네. 이제 부동산으로. 그럼 부동산도 상승을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상승을 네.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있는 놈들이 계속 돈 받는 얘기가 뭐냐면 던져놓는 거였죠. 근데 개인 투자들 저도 이제 돈이 없을 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장기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5% 10%만 움직이면 매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금액이 내 재산에서 유의미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던져놓을 수 있는 금액이 뭐냐면 유의미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막 던져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엄청났잖아요. 네. 안 보는 이유가 전 지금 비트코인 안 본 지 몇 개월 돼서 한 4개월 5개월 동안 비트코인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던져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이 작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금액이 크겠죠. 근데 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유의미한 금액이 될 때 초반에 좀 쌓는 과정에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쌓아놓고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3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자산이 뭐 금융자산이 한 5억 10억 이상 되면 3천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던져놓을 수 있잖아요. 이때 던져놓으시라고. 근데 이게 던져놓으면 변동을 버틸 수 있고 나중에 5년 막 10년 뒤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금처럼 네. 시세가 지지부진하다가 1년 2년 사이에 시세가 막 7배 8배씩 나왔잖아요. 그때 좀 덜어내세요. 이렇게 던져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산을. 여기저기. 네네. 그리고 그 자산에 신경 쓰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은 정도 네, 내 네, 전체 네, 자산에서. 하지만 지금 네. 옛날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막 간다 뿅 간다 하지 마시고 육과장처럼 보수적으로 좀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계속 쌓아가세요. 차곡차곡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요거 똑 떼갖고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좀 하나 네. 미리 좀 하시고 대출계하고 좀 사놓으시고 그럼 아파트 상승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나는 임경기에도 아파트 사기 힘든데 아니에요. 돈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돈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1 더하기 1은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10. 아니 귀요미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농담이고요.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4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때 월급을 가지고 모으니까 나 한 달에 30만 원 모으는데 50만 원 모으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부자가 돼? 나 그러니까 커피 그냥 먹을래? 여행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아니에요. 제가 왜 하루에 100원씩 쓰면서 한 달에 10,000원씩 쓰면서 돈을 모았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투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시세 원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부가 이쪽에서 창출이 되는구나.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차를 바꿔야 되는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도 보세요. 4,600만 원 가지고 지금 3억 5천, 뭐 4억의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돈이 늘어난다는 원리를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잃지 않는 투자를 네, 해서. 꾸준히 했을 경우에 네. 이렇게 간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원금 잃지 말라고. 그 얘기도 똑같은 네네. 얘기를 또 네네. 쓰셨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라. 네. 길게 가져가라.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 그럼요. 된다. 그리고 시장을 이해하고 한국 시장에서는 길게 가져갈 거 있고 짧게 가져갈 거 있고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시세 원리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 성향이 투기적 성향이 강하니 사람들이 모를 때 좀 빠져나오고 네. 외국은 꾸준히 쌓아가고 오케이. 네.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과 미국을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야 되겠네요. 네네. 부동산 아파트 사셨나요? 맞습니다. 이사 가시는 건가요? 이사 가는 건 아닌데 네. 그 뭐 재개발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뭐 금리도 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공부 안 하신다고 하셔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시장 보죠. 계속. 네, 시장을 보실 때 하반기에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좀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육과장님이 꼽으시는 거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시장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요. 네, 대신 현금 조금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래서 밀리면 현금으로 사시고요. 네. 아니면 그냥 들고 가십시오. 왜냐면 미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장을 70% 밑으로 줄여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현금을 많이 확보해도 30%인 거예요. 미장은. 근데 그러니까 국장은 주식 비중 맞죠? 네. 네, 근데 네. 국장은 안 그렇죠. 제가 70%를 줄이고 현금을 70% 들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운영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은 시장이 그나마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있으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금리 때문에 저도 좀 신경이 쓰여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4.7%막 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베센트 장관도 메모지 막 오픈하면서 되게 참 신박한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던데 어쨌든 네, 네. 그만큼 시장이 긴박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달러를 팔아서 눌러버리면 되는데 엔화를 굳이 또 유로화를 팔아서 엔화를 눌렀어요. 그렇죠. 그만큼 달러에 대한 어떤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컨트롤이 좀 어렵다는 반증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을 떠난다 이게 아니라 미장은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투자 비중을 작게 가져가는 방법이 유일한 대응책이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AI 투자, 뭐 설비 투자, 그다음에 뭐 송배발 투자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밀리면 현금을 갖고 있다가 좀 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비중 수준 이상 올라오면 좀 덜어내고 하지만 또 시장도 다 떠나시면 안 되고 한 30%에서 50% 정도는 시장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원금하고 수익금 계속 조금씩 빼서 쌓으시고 이렇게 시장을 좀 따라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장은 70% 이상은 어쨌든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하되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이제 뭐 금리나 뭐 이런 뭔가 발작이 일어나면 또 밑에서 담을 수 있는 여력을 맞습니다.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송배발 전력 관련주들은 좀 더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국장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 비중 자체를 이제 30에서 50% 정도만 이제 하고 그 현금을 갖고 이제 트레이딩 바이를 하면서 근데 지금 환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국장에서 반등이 나오면 덜어내서 미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너무 국장만 올인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오늘 또 머리에 쫙 그려지는데 그러면은 금이나 채권 같은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작으신 분들, 우리 PD님 같은 분들 하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금액이 큰 사람들은 금하고 채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아까 던져놓는다고 하시는 것들이. 일부는 반드시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기준을 딱 그거 드리거든요.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30년물 기준 5%가 넘으면 사들어 가기 시작하시면 돼요. 제 기준입니다. 정답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0.1%, 5.1, 5.2, 5.3 이렇게 되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5.1 됐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사겠어. 100만 원 샀어요. 5.2 됐어요? 그럼 또 200만 원 사세요. 5.3 돼서 300만 원 사겠어. 300만 원 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좀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쭉 와서 한 5%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좀 일부 덜어내세요. 수익 구간일 테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비중만큼만 또 채워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 채권은 ETF로 사세요? 네, ETF로 삽니다. ETF로. 저희는 어차피 결국엔 팔 거니까. 그리고 현금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는데 채권은 어쨌든 이제 현금 대신에 또 갖고 있으면 채권 금리가 높잖아요. 이 쿠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배당도 월 배당이 또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도 받으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있는 현금은 이제 외화음이 지금 한 3.8% 정도 주더라고요. 이자를 거기다 또 넣어놓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사실 이런 채권이나 외화어음 형태로 가져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KRX 국내 세금이 없으니까 그쪽에도 갖고 있고 저는 근데 실물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변동성이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약간 뇌동매매 할까봐 다 팔아갖고 야 지금이다 질릴까봐. 맞아요. 실물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잘 안 하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서 부동산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부동산도 아무래도 이 황금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엄청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건너 아시는 분 중에 한 40억 이상 운영하시는 분이 코로나 때 잘못되셨어요. 왜요? 뇌동매매로. 질러갖고 이번엔 확실한 그거다라고 했는데 확실한 거기서 한 20% 더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자산 플러스 레버리지. 그분들은 이제 레버리지 기본으로 사용하시니까. 근데 떨어질 때마다 레버리지를 더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니까 그냥 아웃. 근데 그분이 이제 떨어질 때 있는 없는 것들 안 건드리고 한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갖다 넣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을 갖고 있으면 불가능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시장에 완전한 나만의 확신을 갖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약간 슈퍼개미 분들처럼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종목을 분석해갖고 확신을 갖는 거 좋아요. 물론 그래야 정말 큰 돈을 벌고 부를 일군다는 거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틀렸을 때 데미지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산이 얼마든 시장이 마이너스가 오면 금액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원, 200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떨어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0억을 갖고 있건 100억을 갖고 있건 떨어지는 건 퍼센테이지로 떨어집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퍼센테이지로 보통 이제 소액 투자할 때 야, 너 100만 원 투자하면 그 10% 올라가도 10만 원이야. 그래서 씨드를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때 이제 퍼센트를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떨어질 때도 퍼센테이지로 떨어지니까 씨드가 크면 하루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1,000만 원 없어진 거지만 부자들 입장에서 100억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이렇게 약간 묶어두기 위해서 이런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에도 조금 분산을 해놔야 된다. 안 그러면 100% 지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원칙 투자를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매일 저의 자아와 싸워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네. 바보야. 그리고 와이스트리트 영상에 댓글 달린 거 보셨어요 혹시? 저 봤죠. 저번에 봤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나 자기보다도 적게 벌었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상이 보셨어요. 마상은 아닌데 그냥 재밌어서. 근데 왜냐면 지금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분 이제 제가 그럼 네. 미국장 합쳐갖고 올해 6억을 버셨네요. 막 이렇게 그 기자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야 나는 국장에서만 10억 벌었는데 저런 게 무슨 전문가야. 저는 전문가로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 네. 항상 시장이 좋을 때마다 조롱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방송에 아무렇지도 맞아요. 않아요. 그리고 종목 갖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항상 그 시장이 오를 때마다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벌었다는 네.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포모가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게 레버리지 같은 맞아요. 걸 투자를 하게 되니까. 맞아요. 코로나 때 네. 1억 가지고 6개월 만에 10억 버신 분들 유튜브 채널 열어갖고 강의 한 번에 180만 원씩 받고 하신 분도 봤어요. 저. 그 채널 없어졌더라고요. 아는 지인분 때문에 알게 된 분인데 네. 예. 강의 한 번 이거는- 가는데 1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꽉꽉 찼어요 사람이. 아니 강의 한 번 하는데 네, 180만 180만 원. 원. 1회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네, 그렇게 꽉꽉 차요. 모였다고요?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180만 원 돈이 아니죠. 1억 가지고 2배 나면 2억인데 180만 원이 무슨 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럴 때는 우리는 덜어내야 되는 시점이다. 덜어내는 정도가 네. 아니라 도망가야죠. 이제 확실히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 그 네. 힘을 길러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육과장님 너무나 많은 또 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반기에 이제 계속 말씀 주셨지만 이제 7,500에서 한 9,000 그 사이에 또 진입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처음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은 네. 기존에 올라온 걸 더 크게 네, 해서 네, 네. 담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 지금 힘든 여름을 또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조언 한 말씀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맨날 말씀드리는 게 앞에서 덜어내지 않으면 뒤에선 답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 네. 덜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이런 하락을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요. 시장을 좀 떠나지 마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경험을 하셨으니 어떤 미장하고 국장 이렇게 분산해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력이 없는 분들은 미장부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국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반등 구간에서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만큼을 좀 줄이셔야 돼요. 비중을. 왜냐하면 그전에 주가가 계속 상승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키우셨고 내가 이 비중을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해 보니까 어떠세요? 내 그릇이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달았을 때 실천하셔야 돼요. 물론 고통스럽죠. 잘라내는 게. 근데 하지만 지금 잘라내지 못하시면 다음 상승 때 저처럼 덜어내는 거 또 못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감당 가능한 수준만큼 덜어내시고 그 비중만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오늘 시점으로 해서 지수가 한 30% 이상 더 하락을 해서 진짜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저도 보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차라리 그럴 때 용기를 내시는 거지 지금처럼 과거에 잘못하신 것처럼 올라갈 때 용기 내지 마시고 지금은 어쨌든 비중을 조금 올라갈 때마다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잔뜩 육과장님만의 또 이 어떤 꿀팁들을 풀어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장이 또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우리는 꼭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육과장님 이른 아침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주제들 요 실적에 대한 오해도 오늘 싹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다른 섹터에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